국민 여러분의 절실한 염원이 무엇이며 한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조의할 작정입니다. 시간, 그 속에 촘촘히 구성됐던 일본 거물 우익들과의 만남. 박정희는 왜 그토록 혼신을 기울여 일본 우익들을 만나려 했을까요? 한일협정으로부터 40년이 지난 2004년 8월, 한 문서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사료조사팀이 발굴한 이 문건들은 미국의 국립문서보관소 안에 숨겨져 있던 비밀 문건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작성된 후 30년이 지나 비밀이 해제된 문건들이죠. 연구원들도 처음에는 한일회담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들을 모아보려는 목적에서 이 문건들을 들춰봤다고 합니다. 그러던 연구원들에게 한 문건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1966년에 작성됐다는 미국 CIA의 특별보고서 한일 관계의 미래. 이 평범한 제목의 보고서가 연구원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1961년 쿠데타 직후 박정희와 일본이 어떤 거래를 하고 있었는지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짚어내고 있는 그 몇 줄의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6,600만, 현재 가치로 약 2조 5천억 원. 그런 거액을 다른 누구도 아닌 일본의 6개 기업으로부터 무려 5년 동안 받았다는 불편한 사실. 1961년 11월 박정희의 30시간 행적 속에 숨겨진 비밀. 혹시 그건 이 돈을 받기 위한 구애 공작이 아니었을까요?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돈을 받았다면 어딘가에 썼을 텐데 그 많은 돈이 대체 어디로 증발해 버렸을까요? 1961년 10월 말 박정희의 일본 방문이 결정되던 바로 그 시점. 박정희의 신복 김종필은 한국 정치를 농단할 모종의 정치 공작을 준비합니다. 그 이름하여 8.15 계획. 이 계획은 박정희를 정식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추종정당, 즉 민주공화당을 만들고 쿠데타 군인들을 권력의 중추에 내세우기 위한 흉계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8.15 계획은 1962년 1월부터 실행되는데요. 종로이가 뒷골목 제1전당포 빌딩에 사무실을 차리고 동양화학 주식회사라는 위장 간판까지 달아놓습니다. 하지만 그 알맹이는 중앙정보국 요원들이 조직한 어용학자, 기자, 법조인들의 모임이었죠. 몇 달 뒤에는 종로구 낙원동의 춘추장이라는 요정에 훈련장까지 차리게 됐는데요. 춘추장, 이승만 정권 당시 정치 깡패로 유명했던 임화수의 집이었다고 하죠. 바로 여기에서 쿠데타 이념을 세뇌하고 정치 공작에 앞장설 요원들을 훈련시킨 건데요. 1962년 말까지 1000여 명의 요원들을 여기서 배출했다고 합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불법 정치 공작의 당사자인 김종필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이 거대한 정치 공작에 필요했던 자금은 어디서 조달됐을까요? 박정희는 돈의 맛을 톡톡히 음미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의 맛을 박정희 혼자만 느끼진 않았겠죠? 우리는 깐부잖아. 박정희에게 이 뇌물을 제공한 세력, 빌런 제국의 또 다른 한 축, 일본 정부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두 가지 요구가 있어요. 하나는 한일 협정의 추진, 또 다른 하나는 일본 기업들에 대한 특혜입니다. 그렇다면 박정희는 일본의 이 두 가지 요구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먼저 한일 협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한일 협정을 통해 한국 측에 지불해야 할 돈이 배상금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 왔는데요.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불법이 아닌 합법이었기 때문에 사조의 의미를 담는 배상으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였을까요? 당시 일본은 5천만 달러라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청구권 자금으로 제한합니다. 식민지 당시 법령을 기반으로 행정적인 재산과 채무 관계만을 정리한 그런 액수였죠.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속삭입니다. 배상만 포기하면 경제원조라는 형태로 돈을 더 얹어줄 수도 있다. 어떻게 할래?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결과 아무런 사죄, 배상도 포함되지 않은 쉽게 말하면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뭉뚱그려진 청구권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회담 타결의 즈음에서 담화를 발표하고 우리는 이제 한일 간의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전과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는 것입니다.